오늘은 이집트를 뒤흔든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의 사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변했을 것이라는 파스칼의 표현을 굳이 생각지 않더라도 클레오파트라는 마치 트로이 전쟁의 불씨가 된 헬레나처럼 당시 지중해 세계의 정세를 좌지우지했다. 클레오파트라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는 세기의 미인으로만 알려지기 이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성 파라오로서 거의 3세기에 걸쳐 이집트를 통치한 마케도니아, 그리스 왕조의 일원이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약 30년간 이집트를 공동 통치하며 로마 영웅의 자식을 낳고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하고 형제자매를 제거하며 어린 아들을 공동 통치자로 임명하는 등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혈연과 연인 관계를 이용해 여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정치가였다.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69년에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나 실제로는 이집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소테르인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후손으로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은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기원전 323년부터 거의 3세기에 걸쳐 이집트를 지배하였다.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세 번째 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울레테스의 아내이자 이복누이인 클레오파트라 5세 트리파에나로 추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같은 고대 왕실들은 종종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간의 결혼을 하곤 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를 지배할 때 그리스어만을 사용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들과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처음으로 이집트어를 배우고 고대 이집트의 전통을 많이 받아들였다. 또한 자신을 태양신 라의 딸이라고 주장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에티오피아어, 히브리어, 아랍어, 시리아어, 메디아어, 파르티아어, 라틴어 등을 구사했다고 알려져 있고 대수학, 서사시, 역사, 수사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에도 능통했다. 당시 서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로마 제국이었다. 로마에서는 이집트를 병합하려는 논의가 지속되었고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이집트의 독립과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기 위해 로마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그의 해결책은 로마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로마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에게 6,000달란트를 지불했다. 이 금액은 당시 이집트의 1년 예산과 맞먹는 큰 돈이었다. 이 비용은 세금 인상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결과 이집트는 로마의 공식 동맹국이 되었다. 이집트인들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행위에 대해 분노하여 결국 그는 반대파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났다. 왕위는 그의 딸이자 클레오파트라의 언니인 베레니케 4세에게 이양되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 로마로 망명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로마에서 폼페이우스의 지원을 받아 이집트를 탈환할 준비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폼페이우스의 부하인 아울루스 가비니우스에게 은하 10,000달란트를 지불하고 이집트 공격을 위한 동맹군을 확보한다. 기원전 52년 그의 지원으로 그는 딸 베레니케 4세를 제거하고 이집트를 재탈환하였으며 딸 클레오파트라와 공동으로 섭정을 맡아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이집트를 다스렸다. 기원전 51년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아울레테스가 사망하자 18세의 클레오파트라는 15세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여 공동 파라오의 자리에 올랐다. 클레오파트라는 붕괴된 이집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녀는 화폐 가치를 3분의 1로 평가절하하고 국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국고가 안정되면서 이집트는 다시 부유한 국가로 회복되고 있었다. 클레오파트라가 모든 정책을 지배하자 영향력을 잃은 궁정의 반대 세력들은 환관 포티누스를 중심으로 음모를 계획했다. 기원전 48년 그들은 허수아비 왕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앞세워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에서 추방했다. 클레오파트라의 자리는 그녀의 여동생 아르시노의 4세에게 넘어갔다.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동쪽 시리아 속주 부근에서 피신하며 용병 군대를 모아 알렉산드리아로 향했고 펠루시움에서는 이집트 왕위를 둘러싼 내전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서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로마 역시 내전을 겪고 있었다. 제1차 삼두 정치의 핵심 인물인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사이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있었다. 카이사르의 딸이자 폼페이우스의 부인이었던 율리아가 출산 중 사망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유대는 약해졌다. 카이사르가 결혼 동맹을 다시 제안했지만
폼페이우스는 이를 거부하고 카이사르의 적대 세력인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가문과 동맹을 맺었다. 전쟁은 로마에서 시작하여 히스파니아와 그리스까지 확대되었고 기원전 48년에는 그리스 파르살루스에서 폼페이우스가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에게 패배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보호를 받으며 미래를 계획했으나 카이사르를 적으로 돌리기를 두려워한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폼페이우스를 살해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자신의 전 사위이자 로마의 영웅인 폼페이우스가 이집트 왕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대해 분노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같이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로마의 지원이 필수라고 여겼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유혹하여 자신의 확실한 동맹으로 만들고자 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상대를 매혹하는 등장 방식을 탁월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살아있는 여신으로 여겼으며 잠재적 동맹을 확보하고 자신의 신성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영화처럼 연출된 등장을 자주 활용했다. 카이사르를 만나려면 먼저 프톨레마이오스 군대의 감시를 피해 이집트에 몰래 들어가야 했다. 기원전 48년 10월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선물로 바쳐질 양탄자 안에 숨어 카이사르의 숙소로 몰래 들어가 그를 만났다. 카이사르는 젊은 여왕에게 매혹되어 둘은 곧 동맹을 맺고 연인이 되었다. 로마의 냉정한 영웅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의 외모에 매료되어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로마는 부유한 이집트 왕국을 더욱 통제하고자 했으며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카이사르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의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 통치를 재개하도록 결정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궁정 세력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며 수적으로 우세하지 않은 카이사르의 군대를 공격했다. 카이사르는 로마에 지원군을 요청하고 4개월 동안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다음 해인 기원전 47년에 지원군이 도착하여 나일강 델타 지역에서 큰 승리를 얻었다. 도주하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나일강을 건너는 도중 배가 전복되어 익사했다. 기원전 47년 3월 27일 카이사르는 승리를 거둔 후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에 잠시 머물며 사랑을 나누었다. 그는 이후 소아시아의 폰토스 왕국의 파르나케스 2세와의 젤라 전투를 위해 이집트를 떠났다.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카이사르는 베이니, 비디, 빛이 즉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카이사르의 도움을 받아 22세의 나이로 이집트 파라오 자리를 되찾은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또 다른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 당시 13세와 결혼하여 공동 파라오로 즉위한다. 파라오로 복귀한 클레오파트라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압한 뒤 국정에 전념하였다. 기원전 47년 6월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15세라는 첫 아들을 낳았으며 그를 카이사르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그리스어로 작은 카이사르라는 의미의 카이사리온이라고 명명했다. 카이사리온이 실제로 카이사르의 아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46년부터 로마에서 카이사르와 함께 거주했다. 그녀는 카이사르의 별장에서 아들 카이사리온과 함께 지냈으며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리온이 로마에서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기를 내심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로마는 일부 일처제였고 카이사르에게는 부인 칼푸르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 혼인은 불가능했다. 카이사르의 유일한 자녀가 카이사리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법상 외국인을 후계자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카이사르의 유언장에서는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있었다. 로마에서 카이사르는 그의 연애를 숨기지 않았으며 그녀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카이사르가 비너스 게네트릭스 신전에 그녀의 황금상을 세웠을 때 많은 로마인들이 분노했다. 원래 로마인들은 이 여성과 외국인을 경시했으며 공화정이 수립된 후에는 왕에 대한 혐오가 더욱 심해졌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인물로서 로마인들의 반감을 샀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로마 원로원에서 브루투스 일당에 의해 암살될 때 클레오파트라는 아들 카이사리온과 함께 로마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쳤다. 이집트 왕가의 역사는 부모와 형제 간의 사륙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클레오파트라 역시 이러한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기원전 44년 3월 이집트로 돌아온 클레오파트라는 아들 카이사리온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명목상 남편이자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독살했다.
이후 클레오파트라 7세와 그녀의 3살배기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15세 카이사리온이 공동으로 파라오가 되었다. 그녀의 10대 남동생과는 달리 어린 아들은 클레오파트라의 통치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기에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여신 이시스와 동일시했다. 고대 이집트 왕가에서는 자신들의 지위를 신성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신격화했다. 클레오파트라 3세 역시 자신을 이시스라고 선언했고 클레오파트라 7세는 새로운 이시스라고 불렸다.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지배는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나 나일강의 예기치 않은 범람으로 인해 농작물이 실패하고 인플레이션과 기아가 발생하였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서 새로운 낭만적이고 정치적인 파트너를 찾아야 했다. 지금까지 세기의 미녀 클레오파트라와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와의 사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